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배웠던 동치관계를 이용을 하여서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함수 같은 거 지금 고려를 해보자면, 집합론에서 배우는 집합으로 정의된, 동치류로 정의된 하나의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나의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이 펑션의 의미를 되게 러프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는데, 수학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엄청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함수를 정해보고 싶은데, 한번 데피니션을 내려볼게요.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고려해야 되는데, 집합 x랑 y가 존재하고, f는 하나의 관계예요. 얘는 관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집합. 그래서 집합 두 개와 관계 하나를 가지고 데피니션을 지금 내리고 싶은 건데, 조건을 줘보자면 어떻게 줄 수 있냐면, 네, 관계이기 때문에 릴레이션. 네, 릴레이션은 도메인이 있었고, 네, 받아주는 녀석이 있었죠. 치역이 있었죠. 그래서 도메인을 고려했을 때 얘가 이제 x가 되는 상태인 거고, 네, 두 번째 조건을 고려를 해보자면 x, y를 f의 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g를 다시 f의 원소라고 했을 때 y랑 g랑 같아지는 조건을 가져가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 f가 생겨났을 때 데피니션을 내주길, f를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다, 이렇게 지금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릴레이션 가지고 데피니션을 내려주는 건데, 러프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정의역에 대한 얘기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함수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함수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조건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다른 버전으로 배울 때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낸 게 같을 때 받는 거에 대한 결과가 같다라는 걸 주는 건데, 얘는 지금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이제 해석학 같은 데서 표현을 한번 줘보자면 어떻게 고려를 해볼 수 있냐면, 일가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x1과 x2가 같다고 하면 보냈을 때 결과가 같아진다 라고 하는 게 일가성이죠. 근데 여기서는 좀 보면 x1도 x2도 다 x가 되는 상황이 지금 같은 x를 집어넣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받았을 때가 y라고 했으니까 요 x1에 대한 결과가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결과가 g가 되는 상태인데, 그 둘이 같아지는 조건을 가져간다는 거는 일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게 일가 함수니까, 복수함수로 갔을 때는 닭함수도 이제 소개를 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펑션이라는 걸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펑션을 정의하고 나서는 특수하게 데피니션을 지금 내려줘야 되는 건 1대1 함수랑 그 다음에 전단수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1대1 함수에 대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릴레이션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줘보고 싶은데,
어떻게 줄 수 있냐면 x1, y가 f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x2, y가 f에 들어가면 그러면 x1과 x2가 같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펑션에다가 이러한 조건을 가져가게 된다면 요거를 단사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인젝티브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표현으로 해보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f 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가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게 1대1 함수 혹은 단사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지금 y를 동일하게 넣었다는 거니까 얘가 y고 얘가 y인데,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때 x1과 x2가 같아질 때 단사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임의성을 준 거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보장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이거 이제 대우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죠. x1과 x2가 다르다고 하면 fx1과 fx2가 다르다. 네, 이거는 이제 뭐죠? 일가성에 대한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제 보통 디노트를 많이 한다, 데피니션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펑션이 잡혀 있을 때 단사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사성을 주는 펑션은 사실 표준 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가성과 단사에 대한 조건은 서로 역관계이기 때문에 함수가 들어가는데 단사함수라고 하면 결국 표준 조건이 된다는 것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전사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려주고 싶은데, 다 태워보낸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지 F는 릴레이션에 대한 이제 치역이 되는 건데, 그게 Y 전체가 됐을 때 데피니션을 내려주게 이 F가 전사이다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 단사에 전사가 붙으면 전단사가 되죠. 전단사라는 데피니션을 주는 건 F가 단사이면서 전사가 됐을 때 데피니션을 내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러프하게는 이 전사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사라는 거 1대1 함수, 그 다음에 전단사라는 이름은 1대1 대응으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을 가지고 펑션들을 정의한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펑션은 이제 저희 집합론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이제 마지막 취지는 결국 무한 집합을 정의하고 무한들의 개수를 세는 작업까지 흘러가고 싶은 거니까, 네, 그런 의미로서 이 데피니션이 중요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릴레이션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 좀 번잡하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현대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펑션에 대한 성질을 몇 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펑션들을 정의하기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표현대로 가자면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표현은 이제 번거로우니까 예, 현대용어로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차함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F에다가 공집합을 집어넣으면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어넣은 게 공집합이면 받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넣은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없을 테니까 공집합을 넣으면 공집합이 된다는 건 자명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조건을 고려해 보길 임의의 x의 원소를 초이스했을 때 이 한전집합을 태워 보낸 거와 그 다음에 태워 보낸 다음에 모아놓은 게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근식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x에서 y로 가는 이런 펑션을 고려하는 건데 이 x를 태워 보내서 대응되는 게 이 fx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한전집합을 태워 보내면 결국 이 fx를 묶어놓은 거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집합을 태워 보냈으니까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건데 하나의 x는 하나의 y에 대응되고 있는 상태가 될 테니까 fx 하나만 잡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번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조건은 x에 대한 서비스 A, B를 고려했을 때 태워 보냈을 때도 같은 포함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셋이 있고 B라는 셋은 오히려 더 큰 녀석으로 있는데 A만 태워 보낸 거와 그 다음에 B를 태워 보낸 거의 포함 관계를 따지면 B에는 A의 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이런 거는 뭐 기술법 같은 거로 자연스럽게 증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FA랑 FB의 관계가 반대 관계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부정을 취한 거니까 오히려 FA가 FB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적당한 어떤 원소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적당한 Y를 FA의 원소로서 지금 고려를 할 건데 얘 둘은 다른 걸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FA에서 FB를 차집합한 거에 원소로 초이스를 하게 되면 적당한 A에 있는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A가 Y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A가 B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A는 캐피탈 A의 원소인 건 맞지만 B의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 Y가 F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인 스몰 a를 고려한 거니까 이 친구를 캐피탈 B를 집어넣은 이 셋의 원소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 Y는 FB의 원소가 아닌 원소로서 초이스를 한 건데 다시 FB의 원소가 되어버렸으니까 모순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부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상황을 보니까 C가 있고 D가 똑같이 포함 관계를 갖는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Y에 대한 서브셋 C와 D를 고려하면 얘네들에 대한 역상을 태웠을 때도 같은 포함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착각하기 좋은 건 역함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집합론이나 위상수학 같은 데서 인버스를 취한 거는 역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상은 함수는 보장이 안 되지만 이 뒤에 쏘는 애들을 죄다 모아놓은 거 정도로 볼 수 있죠. 네, 위와 같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D가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상 또한 같은 포함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5번 조건을 보니까 적당한 집합 쪽에 대한 유니온을 취하고 있는데, 집합에 대한 유니온을 취하고 있는데, 걔를 태워 보낸 거랑 그 다음에 태워 보내서 유니온한 거랑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게, 다음 정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F를 인터섹션을 취해서 고려를 할 건데, 인터섹션을 취한 녀석을 보낸 거와 그 다음에 보내놓고 인터섹션을 취한 녀석을 생각해보면 이런 포함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상황적인 걸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x에서 y로 가는 펑션을 고려하고 싶은데, 교집합을 취하고 보낸 거랑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 교집합을 취한 거는 사실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러프하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2라는 녀석이 있고 3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4까지 이렇게. 네, 1은 A에다 쓰고 2도 A에다 쓰고 그 다음에 3도 A에다 쓰고 4는 B에다가 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집합족을 고려하는 거니까 집합을 고려하는 거니까 요거를 A1이라고 놓고 요거를 A2라고 놔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보내놓고 인터섹션을 취한 걸 생각해 보면 FA1은 A 함전 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2를 고려해 보면 얘는 3은 A를 쏘고 4는 B를 쏘는 상황이니까 A,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에 대한 인터섹션을 취하면 요거는 이제 A 함전 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교집합을 먼저 취해보면 FA1, A2는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1번 조건을 보니까 공집합을 보내면 공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 또한 공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아지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함되는 상황도 러프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이 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는 없고, 포함관계는 보내놓고 교집합을 취한 게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기억하기 좋은 건 뭐냐면, 애초에 보내기 전에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더 작거나 같은 녀석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6번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역상이 된 순간은 둘 다 같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7번을 써보자면, 이렇게 역상이 되면 같아진다. 역상이 되면 이때는 교집합이어도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함수에 대한 성질이고 얘를 은근히 이용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수학에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한 소개를 했고, 함수에 대한 성질까지 소개를 했고,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집합에 대한 개수를 세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